여러분께서는 지금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데요. 모든 암은 조기에 발견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 폐암의 경우에는 발견 당시에 말기인 경우가 많다 그래요. 교수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폐암의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폐암입니다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폐암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또 3, 4기라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기 진단이 안 되는데요. 폐암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기침, 가래, 각혈, 숨이 차는 증상, 가슴의 통증, 목소리 변화, 얼굴 붓는 것. 사실 폐암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전이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두통, 감각 이상, 뼈에 전이 되면 뼈가 많이 아파요. 또 복부에 전이가 되면은 굉장히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한 피로감, 체중 감소인데 굉장히 일반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미리 못 갖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폐암의 증상이 어떤가 해서 폐암 환자 1000명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말기 폐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6% 정도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폐암을 그래도 의심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담배를 오래 피우던 사람이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 또는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경우 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치료를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오래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목소리가 갑자기 변할 때 쉰 목소리가 납니다. 이때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체중이 급격히 감소되고 식욕이 감소될 때, 숨이 찰 때, 또 폐렴이 굉장히 자주 생깁니다. 지난달에도 생겼는데 좋아졌는데 이번 달에 또 생깁니다. 이럴 때도 혹시 폐암이 아닌가. 또 숨소리가 깨끗했는데 거칠어지거나 쌕쌕거릴 때 이럴 때는 폐암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데 괜찮아서 엑스레이 다 좋았어. 그런데 왜 폐암일까?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매년 찍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작은 것. 이 엑스레이 찍어서 잘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럼 어느 정도야 사이즈가 돼야 찾을 수 있는가? 한 1cm는 돼야 됩니다. 1cm 정도는 되어야 누구나 여기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 엑스레이에서 제가 여기에 동그란 걸로 이렇게 마킹을 표시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 자리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뼈하고 중첩이 돼서 잘 안 보이고요. 여기는 폐에서 나가는 혈관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생기면은 이상이 있어도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심장에 가려져 있어서 심장 뒤쪽에 생기면 또 안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은 간이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위가 있죠. 폐는 사실은 이 뒷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잘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전체 폐에서 사각지대가 약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빨리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CT입니다. 일반 CT가 아니고요. 저설량. 암을 찾는 데는 일반 CT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 방사선 노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양을 많이 줄인 거죠.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줄이는 저설량 CT가 됩니다. 대부분 폐암이 폐 내에 조그마한 결절 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저설량으로 해도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슴 X선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CT를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노출량은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굉장히 낮다 하고 모든 사람을 다 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폐암이 잘 생길 만한 사람을 한테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담배도 전혀 안 피우고 나이도 뭐 40대고 이런 분들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검진 대상자가 되는데 주로 장기 흡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번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기 발견율이 약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 진료에서는 제가 조기 발견율이 한 20% 정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고위험군 대상으로 저설량 CT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 엑스선에서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CT를 하게 되면은 암이 의심되는 이 작은 하얀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마 전에 수술하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네. 만 54세에서 74세. 그다음에 30년 이상 담배를 태운 사람들. 또 한 부류가 이 아래에 있는 부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실 담배 태우는 분이 여자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래서 폐암 발병에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명 관련 직업이나 진폐증이 있었던 분도 검진을 해보는 게 좋겠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권고하고 싶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기 발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비흡연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폐경기 이후가 되면 암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폐경기 이후라면은 한번 조기 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인데요. 늘 써오던, 과거부터 써오던 것입니다. 특징이라면 암세포를 공격하기는 하는데 정상세포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 거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메스껍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입안도 헐기도 하고요. 백혈구가 낮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폐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데요. 폐암 치료에 대한 방법들도 계속해서 발전을 했겠죠. 네, 그렇죠. 자, 최신 그 항암 치료제가 치료 방법이 어떻게 폐암에 적용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아마 최신 항암 치료제라면 표적 항암 치료제와 면역 항암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적 항암 치료제는 한 20년이 넘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발전이 많습니다. 근래에도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표적 항암 치료제 다음을 이어받은 게 면역 항암 치료제인데, 면역 항암 치료제의 특성은 그 항암제 자체가 항암 작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항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 이 화면을 잠시 볼까요? 이 표적 항암 치료제는 특성이 이렇습니다. 암세포에 발현되는 어떤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화를 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작용하는 항암제라는 뜻인데,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 하지만 정상세포도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제를 쓸 수 있는가 혹은 못 쓰는가는 조직 검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이런 표적 항암제를 쓰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모든 환자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약 한 20% 정도만 대상이 되고요. 특히 선암에서 이 표적 항암제가 한 40%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 효과도 이게 쓰면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군요. 평균 한 1년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실제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회피하는 방법을 암세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이렇게 이제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역시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판단은 조직 검사를 해서
특정 단백질 PDL1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면역 항암제도 모든 환자한테 다 쓰이진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 한 20에서 25% 정도인데요. 아까 표적 항암제가 선암에 굉장히 적용되는 게 많다 그랬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편평상피암에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암세포가 있고요. 면역세포가 있는데 원래는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뭔가를 면역세포와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버리면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연 예방, 그러니까 금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금연 교육을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우게 되면 금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도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기 전에 미리 흡연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흡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초등학생, 중학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 어린 학생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미리 알게 되고 안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금연 결심하신 분들은 이게 혼자 하시기가 힘드니까 이제 보건소 가서 뭐 니코틴 패치도 받으시고 약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좋기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되면은 또 안 좋다고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로 니코틴 패치 많이 이용하죠. 많이 이용하고 요즘은 또 금연 보조 약물도 나와 있습니다. 네. 니코틴 패치는 담배가 아닌 니코틴을 이제 몸속으로 넣어주는 거죠. 패치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니코틴 패치도 보면은 뭐 피부 발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제일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니코틴 패치를 하면서도 담배 태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패치를 통해서도 니코틴이 몸속에 흡수가 되는데 담배를 태우게 되면 흡연으로 또 니코틴이 흡수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니코틴이 몸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두통도 생기고 어지러움증도 많이 생기는데 또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먹는 금연약이 나와 있거든요. 금연 보조 약제인데 굉장히 효과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괜찮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과거에 이게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온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아닌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폐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말씀해 주시죠.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찍 발견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또 재발이 많은 질환이 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배를 끊는 것이 되겠고요. 진단, 조기 진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설량 CT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CT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셔서 일찍 치료를 받는 것이 폐암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빠른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참 무서운 폐암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래서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전자담배부터 이렇게 서서히 바꿔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금연은 한 번에 바로 끊어야지만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은 담배를 끊은 그룹에서
단번에 담배를 끊은 그룹에서 6개월 이후까지 네. 금연을 이어간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딱 결단이 필요할 네. 때입니다. 자, 오늘 암으로부터 이제 폐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 알려주신 분 영남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신경철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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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